네, 연희 씨 그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북의 이모저모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희 씨 오늘 추석도 지났는데 추석 빔을 입고 오셨어요? 저번에 한번 추석 빔 입고 왔다고 그래서 네. 아 이거 오늘 영화를 보나 용사기 가져왔다고 하나? 빔 쏘는 빔이라고. 네, 나 그 생각했거든요. 음. 왜 옷을 빔이라고 해요? 저도 그건 찾아보지 않았는데 저희는 설빔, 추석빔이래요. 아 요즘 많이 안 쓰기도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옷을 빔. 그러니까 새옷, 새 옷. 설이나 추석이라고 좀 이렇게 아. 그 말씀하신 깔라빌라하게 좀 색동옷 같은 거 새로 맞춰 오, 입었다. 뭐 그래요. 옛날에는 왜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새로 입는 거 이제 추석빔, 설빔 하는데 이제 뭐 60년대, 70년대에도 옷 이제 설이라고 새로 뭐 청계천 같은데 새로 사주면 네, 새 옷 입었다고 그러는 거죠. 빔을 입었다. 네, 추석빔, 추석빔 설빔. 입었다. 빔이라는 말만 따로 쓰진 않고요. 저는 추석빔으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네. 추워서 긴 거 입고 왔습니다. 그래요? 되게 패셔너블 하시네요. 그래요? 네. 입술 소지가 또 패션하지 않았습니까? 북에 가시면 아주 패셔니스타로 인정받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 노동당 중앙위 7기 19차 정치국 회의가 진행돼서 몇 가지 발표가 나온 게 있죠? 네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0월 5일 날 며칠 전이죠. 10월 5일 날 북의 노동당 중앙위 7기 19차 정치국 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하게 되면 노동당의 이런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에요. 네. 높은 기관이죠.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두 가지 우정으로 토론이 됐거든요. 네네. 그 첫째 우정이 전당 전국 전민이 80일 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8차 대회를 빛나게 맞이할 때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당 8차 대회 하게 되면 우리가 8월 19일인가요? 8월 19일 날 7기 6차 대 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에 당 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그때 결정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번에 또 19차 전원회에서 말을 했는데 전원회에서 이번에 내년 1월 달까지는 80일 정도, 80일 남았는데 올해가 유례 없이 정말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코로나도 오고 홍수도 오고 네. 정말 이런 엄혹한 올해 신년과 난간들을 정말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면서 얼마 전에 값비싼 성과들 거뒀잖아요. 새 집들이 이사하고 피해받고 하고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 이룩한 성과와 승리에 절대 덧치돼서 만세만 부르지 말고 그럴 때는 아니다. 기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남은 기간에 80일 전투 벌려서 당 8차 될 때까지 정말 더 높은 빛나는 성과로 맞이해야 된다. 이런 게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지금이 7기고 8기 전당대회 8차 네, 8차 8차 네. 조선노동당 당대회 전당대회가 네. 있으니 그때까지 대략 이제 한 80여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하고 뭐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것,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그쵸. 뭐 완수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대 하게 되면 기본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권한의 해문 시절에 36년 동안 당대를 버텼습니다. 그렇죠. 버텼다가 2016년도에 36년 만에 7차 당대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내놓은 게 어게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다음번 8차 당대까지 어게인 계획을 우리 완수하자 해서 계획을 내놨는데 거의 다 수행하는 과정에 이번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실현하지 못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점들 짚어줬고 남은 기간에 어떻거나 그걸 실현하기 위한 이런 전투 80일 전투를 벌리자 했던 거였죠. 저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내년 1월에 과연 북에서 어떤 발표를 그쵸. 할지. 근데 두 번째 우정으로는 네. 조선노동당 창건 78을 맞으면서 당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결정에 따라서 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에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예. 네. 이병철과 조선인민군 청참모장 박정천에게 조선인민군 원수 칭호가 수여되었다고 이거 둘째 우정으로 수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 내려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그쵸. 부여할 것을 결정한 거네요. 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병철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번에 원수로 됐을까? 네. 이 사람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남쪽 분들이 아마 봤을 겁니다. 2016년도인가요? 그때 8월달에 SLBM 네네. 발사했죠. SLBM 미사일 발사할 때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같이 서서 담배 피는 그 사람이 사진에 나왔던 사진에 그 사람이? 사람이 이병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북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 무기 이거 개발하는 데서 가장 효격한 큰 일을 했던 핵심 인사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2019년도에 네.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부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때 2016년도 네네네. 그때 미사일 생산하면서 큰 업적을 수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20년에 4월에는 다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다시 또 2개월 만에 6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7기 4차 학대대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승진을 해왔네요. 네, 그만큼 이 사람은 북에서 미사일이나 핵, 전략무기 군수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군사 전력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과학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군요. 2017년인가 17년인가요? 그때 북에서 발표를 하죠. 우리는 국가 핵무력 완성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세계에다 대고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때 ICBM 쏘고 뭐 동해로 뭐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핵무기는 또 따로 발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슬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그 잠수함에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는 거. 사실은 저는 그거 보고는 조금 놀랐어요. 물론 네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ICBM도 힘들다고는 하는데 이제 잠수함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수함이 어느 구석에 가서 언제 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쪽에서 이제 그 관련된 영화들도 꽤 있어요. 되게 히트도 치고 이제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소련 대통령 이상으로 냉전 시대에 가장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 핵잠수함의 함장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냐하면 본토가 공격당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통신을 끊고 그냥 바닷속에서 잠행해서 그냥 본인의 결정으로 이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영화니까 이제 중간에 그게 안 누르지만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많은 뭐 전략 핵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근데 아마 전 세계에 이런 핵 미사일이라도 이런 무기들이 필요 없으면 더 좋겠죠. 차라리 그렇죠. 괜히 비싼 돈을 들이면서 이런 거 만들고 또 누군가 이게 실현이 된다면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런 건 없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강자가 약자를 먹고 약자를 타격하는 이런 일이만 없다면 왜 이런 힘들게 이런 걸 하겠습니까? 좀 돌이켜보면 2017년도인가요?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내 책상에 단추 있어, 내게 더 큰 거 있어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정말 일축적팔의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무섭고 했는데 전쟁 끝내 안 일어나고 무사히 될 수 있었을까 했던 게 북에 이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깨갱했던 게 감 옆에 어느 위치에다가 우리가 쏠 거야라고 공개하잖아요. 세계에다가. 무섭죠. 예, 그래서 그런 군사력이 아마 우리를 한반도의 그 안전을 지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양가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북이 이런 것을 개발해서 자주적으로 혹은 또 이제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어쨌든 군사 무기를 많이 만든 거고 또 이제 북도 원하는 게 이런데 쓰는 어떤 에너지보다는 이제 민수 부분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도 문재인 정부가 그 국방비 예산이 이제 역대 최고로 많이 됐고 또 우리도 무슨 뭐 핵잠수함을 이제 개발한다 뭐 미국과 조율한다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면서 양가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통일이 돼서 그러니까 뭐랄까 군사적으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외에 다른 나라들
혹은 뭐 질서를 잡는 이런 역할로 쓰여야 되는데 서로 상대가 상대에게 이런 거를 뭐랄까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은 조금 피하는 게 환경이 지금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한반도의 이제 불행인 거죠. 네네. 좀 안타까운 건데 다른 나라들 제가 라오스에서 태국 건너가는 거를 국경을 너무 봤어요. 네네. 국경이 어딘지도 몰라요. 태국 국경에도 누가 경비 서는 사람도 없고 네. 국경이라는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에서 중국에도 관할행위 때 막 수십 번씩 왔다 갔다 밀수했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 한반도에는 가졌던 정복들이 이렇게 이런 핵무기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번에 서해 사건도 다 분단의 희생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 좀 편안하게 다른 나라에 여행도 다니고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없어져야 우리도 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특별한 거네요. 안 그쵸? 좋은 방향으로. 그쵸. 그러니까 유럽 여행 해보시면 알겠지만 유럽도 그냥 통과하는 거고 네. 그리고 38선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냥 말뚝만 박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깨지면서 이제 철책 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지는 네, 그냥 말뚝만 있었대요. 여기 38도 선이다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이고 뭐 또 곧 뭐 좋은 소식이 있겠죠? 네. 그쵸. 네,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양강도에 네. 그 양로원이 새로 건설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네. 우리 예전에는 그 평양에 우리 양로원 대동강 네. 기술계 엄청 제일 좋은 자리에 육아원 유아원과 그다음에 양로원이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들 이분들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제일 약하고 제일 우리 덜 봐줘야 될 관심 네. 줘야 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양강도에 양로원이 새로 생겼어요. 아, 근데 그림을 좀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네네. 그 합각 지붕이라고요. 저희가 그 양각도 할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네네네. 2층짜리 집이네요. 네. 크네요. 너무 크고 너무 좋네요. 이게 딱 무슨 국물 같아요. 아, 그죠? 저도 뭐 아직 좀 이르긴 네. 합니다만 들어 살고 싶은. 아, 이거 왜 그 그러세요? 선배님들이 들으시면 흉보겠지만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이게 가끔 이제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처럼 왜냐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힘드시고 뭐 관절 때문에 못 걸으시고 이런 걸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저희가 이게 도시 생활에서 같이 모시고 살지 못하니까 남한사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생겼냐면 네. 정말 놀랐던 게 저도 양강도 우리 흔히 남쪽에도 그런 말 있나요? 삼수갑산. 참수갑산은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그 양강도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북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양강도 삼수갑산이라고 있어요. 삼수. 네. 근데 그 삼수갑산에 삼수 기술계 경치 좋은 곳에 지은 거예요. 남쪽식이나 아무 나라나 제일 촉박하고 농사도 안 되고 사람 못 살 때 그 제일 구속진 걸 삼수갑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 못 살 때를. 그런 게 바로 양양도 삼수갑산인데 거기 지은 거예요. 거기 너인들을 위해서 이게 훌륭한 게 지어졌는데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역시 사회적 아무 나라나 노인 어르신들 어린이들 이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냐 구사의 시스템이 이런 걸 정말 돌아보게 됐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김일성 주석이 우리가 해방돼 가지고 두 개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일성 주석이 제일 먼저 말했던 게 어린이들한테 빨리 아동 궁전을 지어주겠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행궁전을 만들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실현한 게 63년도에 평양 학생 선행궁전이 만들어집니다. 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0년대 중반에 항해도 일대를 현지 지도를 나가게 돼요. 근데 항해도하고 개성이 신해방지구 아닙니까? 아, 신해방지구예요. 그 우리 남쪽 됐다가 북쪽 전쟁 네, 끝나고 그러니까 북쪽 그 됐죠. 38선에서 이제 네. 휴전소로 바뀌면서 그래서 신해방지구를 쫙 돕니다. 도는데 항해대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항해대가 연안군 어연리에 갔는데 네 상점이 있잖아요. 네 상점에 10대 한 17, 우린 17부터 성인이니까 그 10대 어린 처녀가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도 못 다닌 거예요. 뭐 전쟁도 겪고 뭐 네. 무슨 언제 광발세 있나요? 학교도 못 다녔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죽었대요. 그래서 고아로 혼자 사는 애인데 일 생계 때문에 일해야 되니까 상점 나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공부도 못 하니까 평양 데려가서 인민경제대학 보내가지고 인민경제 학원이죠 그때. 그래서 공부시켜서 우리가 일꾼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를 그 길로 평양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는 과정에 또 딴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북은 너농조기대라고 있어요. 너농조기대 헤이스를 가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 많지 않았습니까? 전쟁 때 전사자들 또 서로 남이고 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피살된 가족들. 그리고 뭐죠? 이거 북의 서북청년단이라던가 치안대 이거 서로마다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족들한테 또 당했던 사람들, 그 아줌마들이 막 모여 앉아서 그래도 나라 대통령이 왔으니까 막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서 그 사람들 하는데 거기 어떤 아줌마가 있었냐면 전쟁 때 어떻게 뭐 싸움이 남쪽에서 왔겠죠. 막 이렇게 하다가 눈이 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본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를 평양 빨리 데려가서 눈 어둡게 보면 좋겠다 해서 데리고 또 갑니다.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가다가 또 옆에 다시 또 갔는데 항해도에 그 시내방 지역에 그 지역은 몰남자 가족만 사는 데였어요. 몰남자 가족. 그때 우리가 원자탄 사건이 있었잖아요. 원자탄 떨어진다, 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탄 때문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남쪽으로 많이 내려갔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한 70%가 그거였대요. 남편 없는 여자였대요. 그래도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일꾼들한테 여기 항해도 옆에가 개성 아닙니까? 개성에 가는데 몰남자 가족들이 그렇게 막 울고 그랬는데 너무 슬펐던 건 뭐냐면 피살자나 전사자 가족들 아줌마들 보니까 막 통화하면서 울면서 자기 서름에 막 울고 서리면서 엉엉 우는데 이 몰남자 가족들 가니까 막 우는데 더 힘들게 우는데 소리를 못 내고 입을 막고 소리 못 낸 거예요. 그러니 막 힘든데 우리는 소리 낼 자격도 없으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스러움에 몰남자 가족이니까. 그래서 김성일 수석이 다른 사람들은 소리치면서라도 우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도 못 내고 운다고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이 사람 무슨 잘못이냐 하면서 한 아줌마인데 당신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니까 애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애만 바라보고 사냐. 애만 보고 있으면 괜히 잡생각 나고 마음도 힘드니까 사회생활을 해라. 그래야 딴 생각 안 할 수 있다 하면서 옆에 왔던 일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때 63년도에 평양 학생선행운동이 제일 먼저 건설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개성에다 학생선행운동 만들자 이걸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더 크고 좋은 도시들이 있는데 다른 데부터 좋은 데로 해야지 왜 개성에다 조그만 데다가 선행운동을 만들겠냐. 딴 데다 하자 그래요. 김일성 수석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일꾼들한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냐고 물어봐요. 언제일 것 같아요? 글쎄요. 가부가 혼자 제일 힘들 때. 무시당할 때? 뭐라고 아들이 넌 애비 없이 큰 놈이야. 네네. 너 그래서 교양 못 받았어 할 때. 이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 심정을 당신들이 아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없이 자란 이 애들한테 제일 먼저 선영문조 만들어줘야 돼. 궁주를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개성에 평양이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게 개성 선영궁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가장 삼수갑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양론 만드는 것처럼 개성의 신해방지구의 그 몰남자 가족들을 위해서 선영궁전을 제일 먼저 지어줬던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강도에 이 양로원이 새로 생겼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말씀 쭉 해주신 것처럼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외진 곳인데도 그렇죠. 이제 이런 시설이 이제 들어섰고. 그렇죠. 저는 아무 사회나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함께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햇빛이 아무래도 햇빛이 그늘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자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이라면 그 자연적인 것도 우리가 개조해 나갈 수 있는 하는 거 연님도 이제 뭐 감옥 교도소에서 고생하셨지만 네. 그 나라의 인권의 수준을 보려면 이제 뭐 감옥이라든지 말씀하신 어떤 소외된 곳을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자, 또 보면 이제 그 큰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많이 피해봤던 분들이 수백 세대 살림집이 건설되고 이제 새 집들이 행사가 많이 펼쳐지고 있나 봐요. 네, 평안남도 평원군 문화협동농장입니다. 네. 그래서 수백 세대 아담한 문화주택이 건설되는데요. 아우 이 사람들 너무 쪘네요. 뭐 이거 한복을 다 입고 춤추면서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하시네, 사물놀이. 이거 사물놀이에요? 우리는 사물놀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징, 꽹가리, 그다음에 장구, 북 이렇게 되나? 어쨌든 그 네. 사물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새집들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지금 새집이잖아요. 새집이 네네네. 들어가는 건데 텃밭에 벌써 남새를 심어놓은 거. 죽보네 둘이 말을 했지만 네네네. 이거는 진짜 효력의 정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래서 그 깃발에 보면 원화 협동농장 네. 분들이네요. 네.
이게 뭐죠? 농사지을주의?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선 농자 천하지 대본이 그 생각인데 아. 글자 수가 안 맞는 거야. 알고 보니까 잘 읽으시네. 농사제일주의, 네. 농자제일주의 뭐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근데 색깔이 좀 제 예상보다는 깔라빌라해요. 예? 그쵸? 뭐 이게 좀 저기 뭐랄까 단색일 줄 알았는데 그 뭐 붉은색도 있는데 밑에 보면 약간 핑크색에 가까운데 그죠? 너무 알록달록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는데 북의 색깔이. 그쵸? 네. 너무 색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집이라는 게 또 너무 밝으면 네. 계속 다시 칠해줘야 돼. 때타. 맞아. 이게 뭐 무슨 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생하겠네요. 어쨌든 뭐 큰 무리를 당한 건 힘든 일이지만 또 짓는 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가셔서 어쨌든 뭐 또 새 집을 준비해서 들어가면 기쁜 일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군요. 네, 이렇게. 이게 한 채입니다. 낮은 그 담하고. 방이 한 두 칸, 세 칸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약간 이런 스타일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이렇게 좀 담이 낮게 이렇게 돼 있는 있었는데 요즘은 뭐 담을 없애거나 아니면 높이 쌓거나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담이 여성분 담이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높은 거는 그것도 무슨 비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요즘은 담들이 다 높아져서. 그래요. 그 회장들만 높은 거 아니에요?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아파트 산 지 꽤 됐는데 이제 단독주택은 생각도 못하죠. 아파트 산 지 오래돼서. 저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네요. 그래요? 아파트가 편하지 않으세요? 평양에서?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16살까지 단독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86년도에 중개업으로 모시는 건 중심에 전 집을 이사 가느라고 네. 그래서 텃밭 가꾸고 할머니랑 이런 농사 짓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름 생활이 참 그리워요. 저런 생활. 그러니까 살아보셨으니까 네. 다시 이제 뭐 사시다가 나중에 노후에는 그쪽으로 이런 텃밭 있는 곳으로. 그렇죠. 평양 가면 그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여름 텃밭 농사하는 대로. 당에서 어떻게 특별 배려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축하 속에 이곳 농업 근로자분들이 흥겨운 노래와 춤판을 펼치며 새 집들이를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